자, 그래서 앞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당좌자산에 대한 개정 과목들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네. 자, 앞 시간에 아마도 선급금과 선급비용이라는 당좌자산, 기타의 당좌자산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거를 설명하다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선급금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선급, 금, 미리 지급한 금액이다. 이게 뭐냐? 계약금이에요. 계약금을 우리가 지급하면 다 선급금으로 자산 처리합니다. 네. 그래서 밑에 그 계약금을 지급할 때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보통예금에서 계약금 100만 원을 이체하여 지급했다. 그러면 차변의 선급금 100만 원, 자산 증가요. 선급금 자산입니다. 네.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다. 아시겠죠? 자산 증가. 이쪽은 자산 감소. 그래서 차변에서 자산이 증가하는 거고 대변에서 자산 감소니까 거래의 8요소에 잘 부합이 되는 것이죠. 네. 계약금 지급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금, 선급금이 계속 자산으로서 가치가 지속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 선급금이 언제 대변으로 와서 사라지느냐? 이렇게 계약금을 지급한 상품을 인수하게 되면은 받았다는 거죠. 계약금을 지급했던 것과 관련된 상품이라든지 원재료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인수가 되면 우리 공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상품을 받았으니까 선급금이라는 자산은 대변에서 소멸이 됩니다. 대신에 뭐가 오냐면 상품이 와요. 아니면 원재료가 오거나. 예. 상품을 계약을 했으면 상품이 왔을 것이고 원재료를 계약을 했으면 원재료라는 재고자산이 왔겠죠. 네, 우리가 이제 다음에 배울 내용이 이제 재고자산인데 이런 것들이 재고자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0만 원어치가 왔다. 1,000만 원. 그러면 차변의 상품이 1,000만 원이겠죠? 계약금은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 대변에 사라지는 계약금, 선급금은 100만 원입니다. 그럼 나머지 900만 원은 외상으로 했다고 여기서 예를 들어놨어요. 예, 900만 원은 외상 매입금. 이 외상 매입금은 우리가 뒤에서 유동부채 배울 때 매입 채무에서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외상 매입금. 부채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좀 쉬워지려면은 개정 과목을 외우는 것을 좀 서둘러 주면 어떨까 싶어요. 개정 과목. 자산부터 외워 나가야 되잖아요. 자산에 유동자산 해가지고 당좌자산 거기 개정 과목 있는 거. 개정 과목이 익숙해지면 눈에 잘 들어오면 이게 쉬워집니다. 이런 회계 처리, 분계 때. 이런 개정 과목이 눈에 익었으니까. 선급금을 내가 외울 때 선급금을 당좌자산 공부할 때 내가 외웠고 선급금은 계약금을 지급했던 거라고 하더라. 그러면 이거 우리 회계 처리를 지금 이 수업을 진행할 때 여러분이 이게 쏙쏙 머리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수업이 월, 화, 수, 목 이렇게 있으니까 금, 토, 일은 학원에 나오지 않는 대신에 외워야 할 것들을 좀 빨리빨리 외웁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외워두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선급금하고 이름이 비슷한 또 당좌자산으로 같이 분류되는 선급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급비용. 자, 선급금은 계약금이에요. 계약금. 그러면 선급비용은 뭐냐? 결산과 관련됩니다. 계약금이 아닙니다. 이미 지급한 비용 중에서 차기에 속하는 부분을 선급비용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이거 이미 지급한 비용 중에서 차기에 속하는 부분 대표적인 게 보험료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보험료를 말이죠. 1월 1일 날 보험료를 계약을 맺었다면은 차기분이 안 섞여요. 왜냐? 보통 보험료 1년이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계약 기간이 12월 31일. 1년 딱 떨어집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를 들면 5월 1일 날 자동차 보험에 1년 가입을 했다. 그러면 계약 기간이 5월 1일부터 차기인 4월 30일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차기 것이 4개월치가 이미 지급한 비용 중에 차기에 해당되는 게 4개월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선급비용이라고 결산 때 정리한다는 거예요. 보험료를 지급하는 5월 1일 날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비용 지급 시에 차변에 보험료 120만 원이면 12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120, 보험료로 예를 들어볼게요. 임차료도 비용이기 때문에 뭐 임차료가 올 수도 있고 보험료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비용 지급할 때. 이럴 때는 현금주의로 처리합니다. 자, 보통예금에서 120만 원을 이체시켰다? 그냥 보험료 120만 원 비용 발생시켜요. 차변에서 보험료라고 하는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실제로 임차료도 비용이고.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에서 이체하니까 대변의 보통예금이라는 당좌자산이 감소하게 되죠. 예, 이렇게 그 단기와 차기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지급했을 경우 그냥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는 거예요. 예, 한번 숫자를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숫자를 넣어서 예, 이렇게 숫자가 XX 돼 있으니까 뭐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죠. 예.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월 1일 이런 경우라고 봐야 됩니다. 네. 자, 기간과 숫자를 넣으니까 확실해지죠. 이럴 때 5월 1일 날 회계 처리를 여기서 말하는 비용 지급 시 회계 처리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5월 1일 날 요 날짜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했을까? 보험료 지급한 날 이렇게 합니다. 5월 1일 날은 차변에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험료라고 하는 판매관리비 비용이 발생해요. 120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120만 원. 그래서 이걸 거래 후 결합관계로 쓸 때 차변의 보험료는요, 비용 발생이요. 대변의 보통예금은 자산 감소다. 이거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보험료라는 비용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5월 1일 날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고서 그 보험료를 1년분 보험에 가입을 한 그거를 회계 처리하라는 거예요. 차 구입한 거에 대한 회계 처리가 아니라 보험료 120만 원을 통장에서 이체시켜서 지급했으니까 그럼 그 부분을 회계 처리 한번 해봐라. 그럴 때 5월 1일 날 이렇게 그냥 120만 원 전부 회계 처리합니다. 그랬다가 이걸 이 차기분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때는 안 따져요. 결산할 때 이걸 따진단 말이에요. 결산 시점으로. 우리 회사에 보험증권을 전부 회계과에서 전부 검수를 합니다. 보험 만료가 몇 월 달인지. 예, 그랬더니 자, 그래서
결산 수정분계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이걸 했다는 겁니다. 영업부 자동차 보험료 5월 2일 가입한 부분에 대하여 결산 시 차기분에 대한 수정분계를 해라 이거예요. 왜냐면은 5월 1일 날 비용 발생시킨 이 120만 원 중에는 차기분이 4개월치가 들어 있습니다. 4달치. 이 4달치는 비용에서 빼주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때 우리는 이런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차변의 선급비용, 대변의 보험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이죠. 개정 과목을 말하기 전에 그러면 선급분의 보험료는 얼마일까?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냐 이겁니다. 선급분 보험료. 네. 자, 1년치 보험료가 120만 원이래요. 곱하기 선급한 달이 몇 달이냐 이거예요. 4달이래요. 4달. 4달 나누기 1년은 12달. 이렇게 계산하면 나와요. 120만 원에다가 4를 곱했다가 12로 나누면 4달치가 나와요. 이건 사실 암산으로 다 되는 거예요. 예. 왜? 120만 원이면 1년에 120이니까 한 달에 10만 원꼴이잖아요. 그러니까 4달치니까 40만 원 나오죠. 이게 암산으로 딱 되는 경우는 계산을 하고 말 것도 없죠. 이미 다 40만 원이다. 그런데 숫자가 복잡해가지고 계산이 안 된다 하면 이 공식으로 항상 계산하면 돼요. 월할 계산하는 방법 계산해보세요. 120만 원에다가 곱하기 4 나누기 12 하면 40만 원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산하기 쉽게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뭐 1년 비용을 뭐 120만 원 아니면 240만 원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뭐 월 10만 원 치면 120만 원이고 월 20만 원으로 치면은 240이 될 것이고 1년에 월 5만 원으로 치면은 1년에 60만 원이 될 것이고 이렇게 계산이 그냥 암산으로 쉽게 될 수 있도록 숫자를 내고 있어요. 시험에서는 주로. FAT 1급에서는 계산을 복잡하게 내는 경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할 줄은 알아야 돼요.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40만 원, 요 40만 원이 바로 미경과 보험료 결산 시점에서 미경과 보험료, 즉 차기분의 보험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차기분의 보험료를 결산에 어떻게 반영하느냐 이거죠. 12월 31일 날 이렇게 수정분계를 합니다. 차변에 선급 비용 미리 지급한 비용이다. 차기분 것이 계약금이 아니니까 선급금이 아니에요. 미리 지급한 비용은 선급 비용입니다. 건전지를 다 쉬는 시간에 바꿔야 되겠다. 네. 선급 비용이에요. 그래서 40만 원. 우리가 지금 선급 비용이라는 개정 과목을 이해하려고 지금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대변에는 보험료 40만 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거래의 결합 관계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차변의 선급 비용은 우리 지금 당좌 자산이죠. 네. 자산 증가요. 보험료 비용을 대변에 기록하면 비용을 소멸시킨다, 취소시킨다, 감소시킨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단기 비용에서 취소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5월 1일 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은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비용이 120만 원이 추가가 되죠. 증가하게 되죠. 비용 발생을 시키니까. 그런데 결산 때 대변에다가 보험료 40만 원을 기록해 주면 어떻게 돼요? 비용은 대변에서는 감소한단 말이죠. 그러면 120만 원에서 40만 원을 뺀 80만 원만 비용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게 맞다는 거죠. 당기의 보험료는 80만 원이고 40만 원은 2020년도의 보험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용의 이연이라고 합니다. 비용을 내년으로 2월 시켜서 처리하려고 당기의 비용에서 이게 취소시켜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회계가 뭐 이렇게 그냥 현금 출납장 쓰듯이 현금 나갔으면 무슨 비용으로 얼마 나갔다, 뭐 영업부 자동차 보험료 120만 원 5월 1일 날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다, 요 사실만 딱 적어놓는 거, 그건 단식북이에요. 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발생주의, 회계의 발생주의에 의해서 보험료를 말이죠. 주의, 발생주의, 현금주의. 예. 자, 위에는 이거 이렇게 회계 처리를 끝내버리면 이거는 현금주의. 현금 지급한 것은 다 그냥 비용으로, 단기의 비용으로 보겠다. 그런 취지가 현금주의. 발생주의는 기간을 중요해요. 그 비용이 단기 거냐? 이걸 보는 거예요. 단기 거하고 차기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두 개가, 그러면 단기 것만 얼마냐 해가지고 그걸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120만 원 비용 발생시켰다가 결산할 때 비용을 40만 원 취소시켜 주니까 80만 원만 단기 비용에 반영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선급 비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연습을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제가 앞 시간에도 말했습니다만 이미 여러분은 지금 회계를 깊숙이 들어온 거예요. 네. 당좌 자산에 관련해서 선급 비용의 회계 처리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결산 작업이거든요. 결산. 네. 지금 우리가 결산까지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좀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일단 선급비용이라는 개정 과목이 당좌 자산이기 때문에 이걸 배우고 갑니다만은 뒤에 결산 공부할 때 이거 또 나와요. 예. 결산 공부할 때 또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당좌 자산 마지막인 것 같아요. 당좌 자산의 마지막 개정 과목인 가지급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지급금 임시개정이에요. 이거 임시개정. 우리가 앞에서 임시개정 뭐를 배웠냐면은 현금 과부족이라고 하는 임시개정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죠. 현금이 실제 잔액하고 맞지 않았을 때, 원인이 안 밝혀지면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개정으로 회계 처리를 해 둡니다. 그럼 가지급금이라는 임시개정은 어떤 것이냐? 한번 내용을 볼까요? 금전의 지급이 있었으나 그 개정 과목은 무엇으로 정리해야 할지, 그것이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영업부장이 부산으로 출장을 간다. 그러면서 회사 보고 출장비 선급을 해달라고. 예. 그래서 100만 원을 가지고 갔어요. 100만 원을 출장비로. 그러면 그 영업부장이 그 100만 원을 어떻게 쓰고 올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죠. 그러나 영업부장한테 100만 원의 업무비로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영업사원들 또는 직원들이 출장 갈 때 회사에서 돈 받아가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직원이 돌아와서 복리후생비로 아니 복리후생비는 별로 없겠죠. 여비교통비 거기 가서 숙박비 쓰고 밥 먹고 그다음에 교통비 쓰는 것들 이거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면 돼요. 예. 그게 만약에 40만 원을 쓰고 왔다. 그런데 20만 원을 더 쓰고 왔어요. 그럼 20만 원은 어디다 썼냐? 거래처에 선물을 사다 주느라고 20만 원을 백화점에서 선물을 사다 줬대요. 그러면 그 20만 원은 접대비로 처리해야 돼. 그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100만 원 가져와서 40만 원 저 여비로 쓰고 20만 원은 접대비로 썼으니까 60만 원 썼으니까 이제 40만 원 돈을 회사에 입금시켜야 되겠죠. 이런 것을 나중에 이제 정산할 때 그게 금액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은 있었으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가지급금. 예. 그 다음에 그 외에 가지급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 같은 것이 많아요. 대표이사 가지급금. 네. 대표이사가 그 회사의 법인카드라든가 또는 회사 앞으로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어떤 뭘 매입해 왔어요. 뭘 사왔어요. 예.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을 한 대를 사왔어. 그런데 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습니다. 근데 그 텔레비전을 회사의 어느 뭐 휴게실이나 회의실에 놓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의 집에다 쓴다 이거 집에다가. 그러면 이게 우리가 업무 목적으로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면 회사에서 비용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사장님 가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가부. 사장님 가지급금. 그래서 사장님이 그거 텔레비전 만약에 백화점에서 100만 원짜리 외상으로 사왔다면 사장님이 돈 갚아야 돼요. 회사 돈으로 만약에 카드로 써버렸다. 그러면 사장님한테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카드 대금 입금시킬 때 그거를 회사에 입금시켜야 돼요. 그런 것이 가지급금이에요. 예.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경우 말씀드렸죠. 그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올 거예요. 만약에 가지급금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면 직원이 출장을 떠났다. 예. 또는 사장님이 뭐 TV를 사왔는데 사장님 댁에서 사용하려고 사왔더라. 이런 것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딱 예제가 나왔네요. 자, 지급시, 출장시 여비 계산액 등을 지급하면 가지급금 계정 차변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여기서 여비 계산액에서 계자가 이런 계산은 우리가 무언가 계산을 한다는 거죠. 결제한다. 예. 근데 여기 계자가 요 계산은 계략적으로 산정한다는 그런 뜻이 가지고 있어요. 계략적으로 산정한다. 대강 산정한다. 완전히 뭐 주먹구구식은 아니지만 회사에는 여비 출장 규정, 매뉴얼 이런 것이 있어서 지방 출장을 갈 때 1박에 얼마를 회사가 업무비로 지원해 줄 수 있다. 네. 아니면 출장비로 지급해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부산 지역에 1박에 10만 원씩의 여비 출장비가 지급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2박 3일 갔다 온다. 그러면 뭐 20만 원에다가 또 약간의 또 추가적으로 뭐 거래처 만나서 쓸 돈 또 얼마 이렇게 해서 받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여비 계산액입니다. 그래서 여비 계산액을 50만 원 가져갔다고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다 숫자를 한번 넣어 봅시다. 가지급금 50, 대변의 보통예금 50. 이건 대변의 보통예금은 회사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그 직원 계좌로 쏘아줬다는 얘기예요. 예. 아니면 보통예금에서 인출을 담당자가 인출을 해가지고 현금을 줄 수도 있겠죠. 예. 아무튼 회사에 보통예금에서 인출이 됐어. 50만 원을. 그래가지고 뭐 김 부장한테 줬다. 그러면 차변의 가지급금 김 부장 5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줍니다. 가지급금이 자산이에요. 자산. 아직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 아직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 돈은 김 부장이 지금 아직 쓰지를 않고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출장 갈 때. 이게 이제 출장 가는 날 회계 처리예요. 그런데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자, 위에 거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정산을 하는데 위에 거는 뭐냐면 자, 가지급금이 이제 돌아왔으니까 이거 없어져야 돼요. 임시계정이잖아요. 돌아와서 정산하면 그만큼 없어져야 돼요. 대변에 가지급금 김 부장 50만 원 없어집니다. 그러면 차변에 뭐가 왔느냐? 여비교통비로 40만 원 쓰고 왔대요. 나머지 10만 원은 회사에 현금으로 입금시켰답니다. 이게 정산할 때 회계처리입니다. 그 밑에는 반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거는 반대의 경우. 반대는 뭐냐? 가지급금의 50만 원을 없애야 됩니다. 이것도. 그런데 쓰고 온 게 더 쓰고 왔다는 거죠. 40을 쓰고 온 게 아니라 60만 원을 쓰고 왔다. 여비교통비로. 예상보다 좀 비용이 더 나갔어요. 그러면 회사는 10만 원을 김 부장한테 줘야 되죠. 그러니까 대변의 현금이 10만 원. 네, 이렇게 돼야 돼요. 대변의 현금이 10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계 처리는 항상 누구 입장에서 해요? 김 부장 입장, 직원 입장에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입장이에요. 회사 입장. 가끔 여기서 현금이 대변? 현금이 감소했어요? 예, 김 부장이 돈을 받았는데 김 부장 입장에서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예, 회사 입장에서.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급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가지급금은 출장 떠날 때 차변에서 자산이 증가하고 즉 발생하고 출장 다녀와서 정산하면 대변에서 사라진다. 이게 원칙이에요. 출장 떠날 때 가지급금 차변에서 자산 증가, 출장 다녀와서 정산하면 대변에서 자산 감소가 된다는 거, 요거 잘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는 뭐 비용 처리가 되고 현금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비용 처리가 많으면 현금을 회사가 더 주든지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든지 될 것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느덧 당좌자산, 예, 자산 중에 유동자산 중에서 제일 먼저 공부한 이 당좌자산 공부가 다 끝났어요. 개정 과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자, 한번 읊어보면은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또 현금을 하면서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계정도 공부했고, 또 현금성 자산이라고 해서 취득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들은 전부 현금성 자산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1년 이내의 금융상품인 정기예금, 정기적금들, 단기 금융상품이라는 것, 이것도 당좌자산이에요. 또 거기에 특별히 강조해서 공부한 것이 단기 매매증권, 주식 또는 채권, 단기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는 유가증권이 단기 매매증권이었습니다. 그것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공부한 게 여러분 이제 매출 채권 공부합니다.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 네. 그런데 외상 매출금은 회계가 발생했을 때와 회수했을 때 그 두 가지 분계밖에 없지만 받으러음은 처음에 받았을 때 보관, 만기가 되었을 때 추심 분계, 또 그 중간에 뭐도 있습니까? 배서 양도했을 때의 회계 처리, 또 만기되기 전에 은행에다가 처분하면 할인했을 때 회계 처리, 또
부도가 났을 때도 회계 처리. 이러한 바드로움에 대한 분개는 굉장히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매출 채권이 뭐가 있습니까? 외상 매출권 바드로움에 대한 회수 불가능한 것들을 결산할 때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 우리 공부했죠. 대손 충당금. 못 받을 것을 예상해가지고 성실하게 표현해야 돼요. 표현의 충실성을 지키기 위해서 불량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 충당금으로 매출 채권의 차감 계정으로 설정함으로써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을 표현의 충실성을 우리가 준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의 설정.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어떻게 설정하는가? 그 회계 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의 당좌자산으로 넘어와 가지고 두 개씩 묶어서 미수금, 미수수익이라는 당좌자산, 또 선급금, 선급비용이라는 당좌자산, 그리고 또 방금 가지급금. 뭐 손가락을 안 꼽아봤습니다만은 지금 읊어본 곳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계정 과목만 했느냐? 그걸 분계 처리하면서 막 비용도 쑥쑥 나온 것들이 있었고, 수익도 나오는 게 있었고, 부채도 나오는 게 있었고, 관계되는 계정 과목을 우리가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가서 문제를 풀어야, 지금 여러분이 내가 뭐 배웠는가 하는 것은 가서 문제를 풀면 확신이 생깁니다. 아, 내가 이걸 배웠구나. 그래서 346페이지에 가서 문제를 풀어보고 재고자산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뭘 배웠을까? 346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당좌 자산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346페이지 1번 문제. 다음 중 당좌 자산이 아닌 것은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상품이죠. 상품. 이거는요, 재고 자산입니다. 여러분, 당좌 자산은 1년 안에 현금화되는데 판매를 하지 않고도 현금화할 수 있는 거예요. 통장에 가서 찾기만 하면 돼. 근데 재고자산은 1년 안에 현금화는 할 수 있지만 판매를 통해서 현금화하는 거예요. 그게 재고자산이에요. 그래서 1번의 상품은 재고자산이 아니다. 현금이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미수금, 다 당좌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2번 계정 과목의 성격이 다른 거. 단기 매매주권 우리 당좌자산에서 배웠고, 단기 대여금 배웠고, 미수금 배웠고, 선수금 아직 안 배웠습니다. 선수금은 무엇하고 비교가 딱 되는 계정 과목이냐면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선급금 이거 자산이었죠? 전부 계약금이잖아요, 이거. 선급금은. 계약금 지급한 것이 선급금입니다. 계약금 지급한 것이. 그럼 선수금은 뭘까요? 반대. 계약금 받은 경우. 우리 회사가 계약금을 받은 경우. 부채. 여러분, 계약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의무를 수행해야 될 의무가 발생이 되잖아요. 여러분, 뭔가 내가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 것은 다 부채입니다. 여러분들 부채가 다 그런 거예요. 뭔가 수행해야 될 의무. 그러니까 선수금을 받았다, 계약금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 계약금 받은 것만큼 내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상품을 팔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그 상품을 계약금 받은 송금해준 거래처에다 어떻게 해요? 인계시켜줘야 되죠.
의무가 발생하죠. 그래서 부채예요. 선급금은 자산. 왜 선급금이냐? 우리가 계약금을 줬기 때문에 권리가 발생합니다. 권리는 자산이에요. 의무는 부채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다음 중 현금성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어디가 있느냐. 예, 옳지 않은 게 하나 보입니다. 예, 여러분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정리했었는데 말이 안 되는 게 거기 하나 있어요. 몇 번입니까? 4번이죠. 4번입니다. 왜냐면은 이 3개월 이내라는 것이 현금성 자산의 기준은요, 취득 당시예요. 취득 시점에서 만기가 3개월 이내였을 때 현금성 자산이라고 그러지, 결산일 기준으로 해서 안 따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4번. 우리가 현금성 자산 배울 때 그렇게 배웠었어요. 근데 지금 잊어버렸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 풀면서 이제 정리를 해라 이겁니다. 이런 것이 현금성 자산이에요. 이런 것이 현금성 자산인데 뭐냐?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고,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모든 금융상품이 현금성 자산에 해당이 된다. 이건 아니다. 그 다음에 4번. 현금 과부족 계정의 과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자, 이게 지금 현금 과부족 원장입니다. 자, 대변에 현금 과부족 지금 이쪽이 차변이고 이쪽이 대변이죠. 대변에 8만 원이 이게 현금 과부족 8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로 속에 들어간 이 차변의 계정 과목이 뭐냐 하는 겁니다. 12월 31일 날 어떤 계정 과목이 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 차변에 올 수 있는 건 잡손실이 오죠. 비용 발생이니까. 자, 잡손실 8만 원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괄호 속에 이 괄호에 대한 설명은 잡손실 8만 원이에요.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장부상 잔액이 실제 잔액보다 8만 원이 많은 것을 발견하였다. 그거는 이거죠, 이거. 아니, 많은 것이 아니라 10월 1일 날 이 얘기가 아니라 10월 1일 날 현금이 많은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발견된 거예요. 10월 1일 날 분계를 한번 써보면 이렇습니다. 현금과 부족이 차변이죠. 예, 차변의 현과 8만 원. 자, 대변의 현금 8만 원. 이런 분계가 돼요. 이게 차변, 이게 대변입니다. 이게 차변, 대변. 그래서 이걸 전기하면은 현금 과부족 계정을 찾아가지고 차변에다가 8만 원이라고 기록하고 상대 계정 과목 현금이라고 쓴다. 이게 전기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대변의 현금이 뭐예요? 대변의 현금이니까 이게 자산 감소지 않습니까? 예. 현금을 줄여주는 이유는 뭘까요? 현금이 부족하니까, 현금이 나갔기 때문에 현금을 줄여준 거죠. 그러니까 1번은 10월 1일 거를 얘기했다면 실제 잔액보다 8만 원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발견된 거. 이게 10월 1일 현상입니다. 네. 자, 4번 문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네,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3번은 무슨 내용이 틀렸나요? 결산일 당일에 실제 잔액이 장부상 잔액보다 8만 원이 부족하여 잡손실로 회계 처리하였다. 그게 아닙니다. 예, 이날 10월 1일 날 부족했던 것을 잡손실로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4번 결산 시점까지 현금과 부족 8만 원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잡이익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거 잡손실이 와야 돼요. 잡이익이 올 수가 없죠. 현금이 부족했었으니까.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좀 수준이 있는 문제예요. 왜냐?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은 전기, 분계와 전기를 알아야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분계와 전기를. 그러니까 12월 31일에 이 거래를 분계할 줄 알아야 돼요. 첫째, 자, 현금과 부족이 대변에 있으니까 쫙 긋고 대변에 현과예요. 현금과 부족 8만 원이에요. 차변에 뭐가 오느냐? 이 차변에 오는 거, 요게 이 계정 과목이 여기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왜 중요하냐? 자, 현금 과부족을 12월 31일 날 정리를 하는데 차변에 온다는 거예요. 차변에는 비용이 오는 것이죠. 비용 발생이 차변이에요.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여기는 잡손실이죠. 차변에 오는 건 비용이니까 잡이익이 오지 않습니다. 예, 잡손실 8만 원.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계정 과목이 잡손실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 계정 과목을 쓰는 거니까. 지금 현금과 부족 대변에 8만 원 기록했죠? 이렇게 이것이 기록했죠? 그 앞에 금액 앞에 쓰는 것은 이 상대 계정 과목 쓰잖아요. 우리가 회계의 순환 과정 연습할 때 여러분 노트에다가 써가면서 우리가 연습을 했죠. 그것이 잘 이해가 안 가면 그걸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3번 정도 연습하시라.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바로 그 실력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여기 10월 1일 거를 분계로 할 줄 알아야 돼. 자, 아주 쉽습니다. 원리를 알면. 자, 10월 1일 뭘 보느냐? 현금 과부족을 먼저 눈을 보세요. 여기 있는 걸 먼저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2차적인 거야. 이거는 현금을 먼저 보면 여러분이 헷갈려. 위에 있는 계정 과목을 보시라. 현금 과부족이 차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 이쪽에다 그냥 써볼게요. 쫙 나눠서 차변이 뭐예요? 현과라는 거예요. 현금 과부족. 예, 그냥 줄여서 현과라고 쓸게요. 현금 과부족을 그냥 쓰기 귀찮으니까 현과 줄여서 현금 과부족 8만 원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변이 이거 상대 계정 과목이에요. 대변이 현금이라는 거예요. 대변이 현금 8만 원. 이것이 10월 1일 날의 분계였어요. 그거를 전기를 하면 자, 현금과 부족 계정을 찾아서 차변에다가 8만 원 쓰고 상대 계정 과목 현금이라고 쓴다. 기억나시죠? 우리 그렇게 분계 6개 해가지고 막 전기하는 거 연습했죠. 그날 결석하신 분 아무도 없고. 그걸 기억을 더듬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자, 대변의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다. 그런데 차변의 현과 모르겠다. 임시계정을 썼다. 이 말이에요. 차변에 자, 자산이 현금이 없어졌는데 비용이 무슨 비용으로 썼는지 모르겠다 해서 임시계정인 현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부족했었다는 뜻이죠. 10월 1일 날 현금 8만 원이 장부보다 부족한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하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월 31일까지 그 원인을 밝혀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8만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그래서 12월 31일 날 잡손실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왜? 그냥 놔두지 않느냐. 현금 과부족은 결산할 때 차변합계, 대변합계 일치시켜가지고 잔액이 땡이 되게 잔액 제로가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왜? 임시계정이니까. 임시계정은 결산서에 나타나면 안 됩니다. 제로. 잔액이 제로가 돼야 돼. 그런 원칙이 있어요. 자,
자, 4번의 문제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이해하는 거, 이것이 앞으로 다른 이런 개정을 보여주고 그것을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다 그걸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5번. 주식회사 한공에서 발생한 아래의 거래를 분개할 때 차변 개정 과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네, 가나다가 전부 차변이 뭐겠느냐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예 차변 개정 과목을 한번 써보죠. 뭐 분개를 아예 써보죠. 차변 대변을 다. 자, 그러면 써볼까요? 예. 먼저 가번은 내용이 뭐냐? 8월 13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햇살은행에 7개월 만기로 정기예금에 가입했대요. 그리고 100만 원을 예치했답니다. 그러면 차변에 뭐가 와야 될까요? 정기예금이 오는 거죠. 100만 원. 근데 대변에 현금으로 예치했죠. 현금이 감소했죠. 이런 거래예요. 그래서 차변에 정기예금, 자산 증가, 대변에 현금, 자산 감소. 이런 거래를 우리는 무슨 거래라고 하냐면 교환 거래라고 분류하죠.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와 감소만 있는 거래를 교환 거래라고 하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보기에 차변에 정기예금 보기가 있나요? 없어요? 정기예금 없으면 뭐가 있습니까? 정기예금 대신에 쓸 수 있는 개정 과목이 눈에 보이네요. 정기예금은 정기적금, 정기예금 단기금융상품이에요. 단기금융상품. 왜냐하면 만기가 7개월짜리잖아요. 만약에 3개월짜리다. 그러면 현금성 자산. 3개월짜리다. 그러면 현금성 자산. 7개월이니까 단기금융상품. 그러니까 정기예금이라고 해도 맞는 것이고요. 단기금융상품이라고 해도 맞는 거예요. 근데 보기에 정기예금이 없으니까 단기금융상품으로 찍어야죠. 자, 그 다음에 나번을 보겠습니다. 9월 20일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만기가 12월 31일인 양도성 예금 증서를 50만 원을 취득했답니다. 현금을 주고 취득했다고 보죠. 예. 뭐로 샀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일단 대변은 여기서 질문하지 않았으니까 차변만 맞추면 되니까, 예. 대변은 현금으로 치고, 자, 9월 20일 날 만기가 12월 31일짜리 예금 상품에 가입했어요. 그러면 3개월이 혹시 되는가 따져볼까요? 10월 20일이면 한 달, 11월 20일이면 두 달, 12월 20일이면 세 달인데 세 달하고 10일 정도 지났네요. 그러면 이것도 단기금융상품. 현금성 자산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것도 단기금융상품 100만 원 대변에 현금 100만 원, 50만 원이군요. 50만 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차변에 자산 증가, 대변에서 자산이 감소하는 교환 거래가 되겠더라. 그러면 가나가 전부 다 단기 금융 상품인 보기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답이에요. 답은 그 찾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개를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지금 문제에서는 요 차변의 개정 과목이 뭐냐 이걸 물어봤지만, 예, 차변의 정기예금도 단기금융상품, 이거는 뭐 그냥 아예 양도성 예금증서 CD라고 하는 건데, CD라는 개정 과목을 만들어 쓰든지 아니면 단기금융상품의 개정 과목으로 통합해서 쓰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0일 날은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0월 20일 날 거래처 주식회사 호서에 1년 이내의 상환 조건으로 현금 200을 빌려주었답니다. 돈을 빌려주면 단기 1년 이내니까 단기 대여금이더라. 빌려준 돈 우리 돈입니다. 그거 빌려줬다고 우리 돈 아닌데 우리 돈이에요. 받아야 돼. 그래서 그 계정 과목을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으로 잡아줍니다. 그 대신 뭐가 없어졌어요? 현금을 줬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거래의 결합관계가 똑같습니다. 자산 증가, 자산 감소인 거래가 되겠고 이거 역시 교환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차변에 3개, 정기예금 또는 단기 금융상품, 또 단기 금융상품, 단기 대여금, 이것이 답이 되겠다는 것이죠. 1번이 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문제 풀고요.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문제는 다음 시간에 같이 풀어봅시다.